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이제 조국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건설을 해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자유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절대적 가치, 이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 때문에 너무 쉽게 공짜로 이것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혼자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잊어먹고 산 것이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을 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팡 터지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 소중함의 가치를 국민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 후로 북한의 통전부는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한국을 공작해왔고, 그리고 간첩들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저민노총과 정교조와 시민단체들을 끝없이 선동을 하고, 특별히 건방지게 이 개자식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간첩을 침투시켰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상당한 단체들이 지금 거의 간첩화된 단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들은 공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청와대를 접수했고 문재인을 앞세워서 그리고 문재인을 통하여 북한에 나는 지시라고 봅니다. 지시. 이미 뭐 해외 언론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김정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총리,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바대로 완전히 이 문재인은 평양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사로잡혀서 평양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 예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문재인만큼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돈 가져오려 그러면 돈 갖다 바쳐, 어떤 놈 죽여 그러면 다 죽여.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계획에 거슬리는 사람은 자기들 안에 있는 세력까지도, 예를 들면 안희정,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같은 사람은 원래는 그 사람도 주사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절반 정도 전향을 했어요.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에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 될 수 있는 1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희정한테 대통령을 물러주면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짜놓은 대한민국 해체 그리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이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자기 편 사람도 다 조리지를 타요. 이래서 이제는 준비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네. 이 시대에 전체를 다 먹었거든요. 자, 국정원, 내 국정원에 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편에 있는 국정원에 아직도 숨어서 안 잘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 알아봤더니 완전 차타했습니다. 완전. 그 다음에 기무사, 여러분 이 군대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무사령부 아시죠? 군대 안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그냥 놔두면 언제 어느 날 사단장 하나가 헷가닥하면 바로 구태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전방에 있는 사단장, 여기 있는 수방사,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해서 모든 사단장들은요, 그 옆에 감시병이 따라 붙어요. 그 사단장은요, 사생활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친척에 뭐 장례식이 있어서 어딜 가야겠다 그러면 바로 기무사 직원이 옆에 따라 붙습니다. 왜? 사단장 대단하거든요. 15,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개 사단장 하나만 결심하면 나라를 엎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무사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전체를 감시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바로 기무사를 문재인 이놈이 해체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안보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았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놨던 모든 체제를 완전히 지금 마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잡았어요. 내가 제한군인회 회장하셨던 박세직 장로님, 대단하죠. 그분은 신앙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박세직 아십니까? 내가 늘 이 유튜브 방송할 때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이 사람 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오늘날의 정강훈은 없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었는데, 여러분 얼만큼 제 유튜브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죠? 김승규 장로님. 이거 뭐야? 대답도 안 나오고 이거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김승규. 김준곤. 김준곤. 누구라고요? 김준곤. 아니 정강훈이 하는 그 유튜브 공부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이게 나 혼자만 괜히 미친놈처럼 이게 나가 살려고 난리지. 여러분 지금 생각도 안 하는데 나 집에 가버려. 네요. 집에 가라고도 안 가요. 정말 김준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김준곤만 가지고 한 10시간 동안 특강할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왜 김준곤이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가? 사실이에요. 김준곤 목사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는 박세지가 됐어요. 왜 박세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이 김승규인데, 김승규 장로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왜 김승규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깔딱깔딱 목숨이 살아있는가?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세 분들에 의해서 공부를, 오늘도 아침에 김승규 장로님한테 전화로 공부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김승규 장로님한테. 김승규 장로님 아시죠? 국정원장 하셨고, 법무부 장관 하셨고, 아시죠? 대단합니다. 눈물 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눈물 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 공부를 좀 해보니까 또 그 외에도 저에게 도움 준 사람이 많이 있었죠. 수도 없이 있었죠.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 됐느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애국운동을 시작할 때는 박사
박세집 장로님을 붙잡고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박세집 장로님이 새벽 1시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요, 집을 바깥에 사택에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18평, 지금은 18평이지만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도취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사는 사택이 비참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성지순례 하러 와보세요. 성지순례 하러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보세요. 근데 거기에 후진 집에 새벽 1시에 박세직 장로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막 대문을 통해서 나가봤더니 목사님, 나라가 망했는데 장난장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 빨리.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갔더니 빨리 따라오세요. 차를 탔어요. 그래서 저를 저쪽에 있는 그 엠바사드 호텔로 데려왔어요. 들어가니까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방부 장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내가 들어가니까 막 박수를 쳐요. 한 20명이, 20명이. 그들이 왜 모였느냐 하면 노무현이가 평양을 가가지고 김정일이하고 회담을 하는데 NLL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남방 한계선. 이 NLL을 북한에다가 반납하는, 이 NLL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은 여기 실내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렇지. 집에 가면 뭐해요? 지금 비도 오는데. 요즘은요, 빈대떡도 없어. 빈대떡 없으니까 여기서 나하고 좀 놀다 가시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NL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6.25 전쟁이 다 끝나갈 때, 휴전협정을 할 때,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육지는요, 현재 북한군하고 우리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운데다가 선을 딱 그으니까 지금 현재 그어진 휴전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팻말을 박아놓고 양쪽이 4km 내지 2km씩 강력을 띄어라. 그리고 이제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데는 서로가 양보해서 지금 그어진 것이 휴전선입니다. 그럼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는 동해 앞바다는요, 섬이 없으니까 그 선 그대로 쫙 그었습니다. 바다 끝났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에 전쟁 끝난 뒤에 휴전선을 그을 때 거기에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그때 참여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북한하고 중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표가 3사람이 참여했고 한국은 왜 참여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해, 나는 휴전 안 할 거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휴전선 그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렇게 천재입니다. 천재. 네. 이해되시면?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그때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막 밀어제기를 했어요. 이들이 그었잖아. 책임져 이 자식들아. 이승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여 안 했고, 근데 그때 미국이 대표로 참여했을 때 그 자리에서 통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통역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가.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이 그렇게 그어졌고, 자, 그 다음에 서해입니다. 서해니까 지금 인천 앞바다 서해 5도 있죠. 백령도, 무슨 또 뭐 대청도, 또 무슨 뭐 소청도 하는 그 서해 5도. 이것은 그대로 각도를 잡아 그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백령도, 소청도 뭐 하는 이 섬들이 다 북한으로 주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에 휴전을 그을 때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서해 안에 있는 섬은 다 우리 군대가 미국 해병대, 한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남포 앞바다에. 북한에 있는 남포 앞바다의 섬까지도 전부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고, 돌아가신 감리교의
정말 대단하신 장광영 목사님의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장광영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감독도 하시고 회장도 하신 그 장광영 목사님 교회 부흥회로 가서 그 장광영 목사님 얘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성뿐이 아니라 저기 해주 있죠. 해주. 북한의 해주하고 그쪽이 도시가 어디냐? 이쪽에서야. 거기에 북한의 그 내주까지도 이미 켈로 부대가 북한을 진입해가지고 그쪽을 다 점령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휴전선은 어떻게 거야 되냐? 사실은 육지로 거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저 강릉으로부터 쭉 휴전선 내려오다가 여기 일산쯤 돼가지고는 바로 육지 안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해주도 다 우리 땅으로 이렇게 딱 휴전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라고 하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미 켈로 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내륙지방 이거는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그 대신에 섬을 점령하고 있는 백령도 그 백령도 소청도 먼도하고 섬하고 북한에 있는 그 땅 내륙지방하고 바다 가운데다가 선을 그은 것이 이것이 NLL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백령도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연합집회. 백령도는요 한동안에 100%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령도에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지만은 이렇게 보면요 헤엄쳐서도 북한에 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북한 간첩들이 저녁에 와서 백령도에 사는 사람을 모가지를 잘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백령도를 정신적으로 지키려고 정부에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해버렸어. 공산주의 철학을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합동측 교회인데 교회가 다 합동교회인데 한동안에는 100% 예수 믿는 나라 100% 예수 믿는 섬이 백령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가서 거기는 제1행정의 왕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이 제1번입니다. 거의 뭐 자치주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인천에서 배 타고 내가 갈 때는 그때 6시간 지금은 쾌속정이 있어서 4시간이면 갑니다. 북한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나도 양심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휴전선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이 왜냐면 한참 북한으로 5시간 올라가는데도 그 NL이 우리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휴전선 그럴 때 이거는 다 북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서해 5도를 우리가 점령하고 미군이 이 NLL을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해저 앞바다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포를 걸어놓고 사격을 하면 휴전선을 지키는 북한 애들 있죠. 뒤통수를 향하여서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여자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휴전선에 북한 애들이 지금 저 빵값하고 저 장사정포 가지고 그 지금 북한 애들이 휴전선에 와 있잖아요. 그거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그 다음에 평양의 주석궁을 바로 떼고 돼 있는 거야. 거리가.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1979년도까지는 너무너무 미국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북한이. 왜? 아니 북한 내륙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그래 그건 니들 다 가져. 그 다음에 그 위에 남포 앞바다에 있는 것도 니들 다 가져 하고 그때 미국은요 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서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압력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그냥 미국이 북한한테 인심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다 가자. 그리고 이렇게 이래서 그어지는 것이 NLL인데 이제 이 북한 아들이 그걸 내놓으라 이거야. 동해처럼
같은 선으로 딱 자르면 인천 앞바다의 바로 위에는 다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김정일이가 요구하니까 노무현이가 그것을 넘겨준 거예요. 평양에 가서 넘겨주면 돼야 안 돼? 네요. 그런데 그리고도 지금 계속 주장하기를 이게 무서운 일이 있어요. 앞에 한 모든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이가, 여러분 국회에서 연설한 거 봤죠?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연설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야 될 뉴스,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을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날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같은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 후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이렇게 개헌 주제로 해가지고 다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끊어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것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거기다가 요 볼륨 잠깐 더 높여라.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 정강훈 목사 이름까지 거명했어요.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정강훈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다. 그러면 정강훈이가 한국교회 한기총 대표가 아니면 누가 대표요? 아니 아니 그럼 한기총 대표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면 누가 대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 이 말은 뭐냐?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교회로 적용 말하면 당회장 목사하고 교육전사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야. 왜? 같은 직종에서 같은 시간에 일하니까. 그러면 교육전사하고 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 내가 당회장 되기까지 그냥 됐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같이 월급을 주겠다. 왜 그러냐? 숫자가요 교육전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사까지도 분리해가지고 자기들 표 찍게 하려고 저 발광을 떠는 거야. 공산주의 혁명하겠다 이거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그 회사 직원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 이거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럼 돼 안 돼요? 그 나라 망하지. 나라 망하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숫자가 보세요. 사장님은 하나고 직원들은 수백 명이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사장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이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파렴치한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 내려야 돼요. 뭔 결단 내려야 되느냐? 목숨 걸고 빨리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영광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김정은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살 준비를 하시든지.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살래요? 김정은하고 살래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3.1절에 3.1절 있죠. 3.1절 대회 얼만큼 모여야 되느냐? 작년 10월 3일 날 모인 거에 10배 모여야 됩니다. 10배. 나는요 전 인구의 절반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2천만 명이 뛰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3.1절 대회는 1박 2일 하려고 그래. 1박 2일.
며칠이요? 토요일 날이 29일이요. 3일절 날이 주일이요. 주일은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광야교회 나온 사람은 11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이어서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도 문재인이가 안 나오면 월요일 날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월요일 날 할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 동시에 파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문재인 내려올 때까지는 전 국민 파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3.1절 대회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저 몇 달 좀 한 달 참았다가 4월 15일 날 총선할 때 그때 선거를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면 되죠. 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요? 선거를 가지고 끌어내요? 쟤들은 이미 작년에 3대 악법, 선거법, 예산법 그리고 공수법을 통과해 가지고 이미 선거 자금을 60조를 마련했어요. 60조를 가지고 이걸 4월 15일 전에 전 국민에게 다 마약을 먹이려고 준비가 다 됐는데, 이런 멍청한 이 자유한국당 이 개자식들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걸 그대로 다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내가 그동안에는 문재인만 욕을 했는데 왜 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한지 압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니까 여기 강화문에 나오는 일부 세력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넣어요. 목사님 잘 나가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집회할 때 오라 그러면 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돈을 내려면 또 헌금도 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황교안하고 자유한국당을 왜 비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강화문 안 갑니다 이래요. 내가 하는 말, 나오지 마 이 자식아. 니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뭐가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전에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안 써보고 그냥 문재인한테 내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은 내한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1910년도에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결정을 했어. 그걸 한일 합방이라 그래요. 한일 병합. 자, 그때 고종이 멍청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고종 알죠? 지도자 한 놈이 멍청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고종이 도장을 찍고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준 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얼마를 몰랐냐? 5년 동안 몰랐어요. 5년. 몇 년요? 몇 년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하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선지자 정강훈밖에 없어. 정강훈밖에. 정치가들은 절대로 국민들을 책망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정치 헤쳐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될 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가 정치를 못 해먹고도 국민 여러분 그따위로 하면 죽어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인들은 못해요. 왜? 국민한테 잘 보여야 대통령도 하고. 그 국민들이 멍청한 대로 가도 아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저 모든 정치인들은 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을 모시고. 그러면 국민들이 항상 잘하느냐? 아니에요. 이럴 때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선지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정강훈 너는 왜 너는 말이야 깨도 없냐? 이해타산 더하기 빼기도 못하냐? 어디 감히 국민들을 책망하냐? 선지자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하고 선지자는 마지막에 국민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선자들 봐요. 마지막은 다 비극으로 죽은 거야.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뒤에 널판장을 딱 붙여놓고 톱으로 켰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토굴에서 죽고. 이게 선지자의 마지막이요.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이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면 누가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누가 책망을 하냐 말이야.
한기총 대표 회장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도 여기 보면요, 지금 손 안 드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왜 안 드냐? 그래도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데, 아이고 황교안이가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데. 집에 가.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되지도 않은 소리를. 에? 이런 마당에도 황교안 대표 하는 꼴 좀 봐요. 황교안 대표는 내가요 둘도 없이 친한 사람이야. 나는 황교안 대표를 난 15년 동안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요? 뭐라 그러냐? 이런 마당에 우리는 문재인 저 새끼를 끌어낸다고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화문에서 외쳐대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 몇 주 전에 뭐라고 그랬어? 2주 전에 문재인하고 영수회담 하겠다. 영수회담. 무슨 놈의 영수회담이야? 영수회담은.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내가 깠더니 신의 안수에 와서 해명을 하시더라고. 황교안 대표님 뭐냐면, 그래도 영수회담을 내가 왜 하려고 그랬냐 보니까 문재인이가 다 잘못해도 문재인 잘못한 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해명을. 자 보십시오. 그 서민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수회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영수회담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 모르는 사람이요. 왜?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이가 그렇지 않아도 60조를 편성해서 60조 몇 조요? 60조를 선거 예산 60조를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4월 15일 전에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거야. 명목이 뭐냐? 서민 경제를 돌본다. 이 제목으로 60조 만들어 놨어.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이 그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4월 15일 전에 9월달까지는 60조 만들어 놓은 거 절대로 집행 못한다. 아멘. 그때까지는 영수회담이고 개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